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입니다. 좀 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포근함, 그 다음에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하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할머니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어떤 날선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중재하고,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할머니의 존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엄마는 자식을 뒤로 하고 갔지만은 늙은 할머니들은 늘 그 자식들을 거뒀다. 특히 요즘 들어서 조선 가정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어머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근원적이고 강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전해주는 존재, 무한대로 베풀어주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할머니의 존재를 눈물로써, 그 다음에 가슴 미어짐으로써 기억을 합니다. 요즘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한소희라는 배우가 부부의 세계에서 완전히 떴죠. 근데 저는 이 여배우가 뭐 신인이고 연기를 야무지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한동안 이 여배우가 말하자면 이제 문신을 한 사진이 이 SNS에서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신이 엄마 아빠가 이 맡기고 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간 소희 씨를 할머니가 걷어주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희 씨는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니라 나의 전부, 내 전부, 이렇게 할머니의 닉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막 우리가 보기엔 허걱했던 요란하게 그린 거는 할머니의 일종의 일생을 자신의 몸에 새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상하게도 생각하지만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글자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새기고 있죠. 이 문신은 한마디로 나의 몸에 새기는 역사다, 이렇게 이 서구의 문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할머니는 이 소희 씨에게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역사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이 연예인, 여배우 한소희 씨의 역사가 된 거죠.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연예인은 김민석이라고, 요즘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를 잘 마치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도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도 이 손자를 아주 잘 거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민석 씨가 나와서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떴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돼서 할머니한테 이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매 마음껏 쓰라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쓴 게 이 국밥집에 가서 아마 이 친구분하고 드셨는데 그게 16,000원, 그거밖에 안 썼다고 하면서 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이 손자의 모습을 김민석 씨한테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핏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결코 그 어떤 아이들도 빗나가지 않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즉 나를 누가 정말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무한대로 나한테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꿋꿋하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환경이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잘 말하자면 성장시키고 훌륭하게 하나의 길을 찾는 그런 이 계기를 우리 할머니들이 만들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할머니의 존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8월 14일이 여러분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갖고 뭐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뭐였느냐? 위안부 할머니들이 말하자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즉 위안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리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춰가지고 이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니까 기가 막히시죠? 저는 기가 막히다 싶어서 정말 텔레비전에다가 뭘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는 끝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문재인의 자세인 겁니다. 그 나이 어린 김민석, 또 그 나이 어린 한소희 씨도 의젓하게 성장해서 할머님에게 감사하고 할머니께 자기 신용카드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할머님이 주신 무한한 사랑, 희생, 이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친구들과 비교해서 문재인은 정말 노예하고 사학가고 그리고 불효입니다. 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많은 할머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서 말한 기금에서 배상을 받고 싶다. 그거 뭉개지 않았습니까? 윤미향이가 쫓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협박하고 뭉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미향이가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그런 돈으로 할머님들은 가지도 못할 집을 사서 싸구려 무슨 펜션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미향이가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이 유학을 시키고 자기 남편한테 광고 때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른바 정의연 내에서 그들도 인정했던 것처럼 회계 부정이고 횡령이고 배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할머님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이걸 해결을 하겠다. 이러면 정말 할머님들에게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그리고 할머님들이 편안한 이른바 배상을 또는 보상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 중심주의, 그 다음에 개방성, 투명성으로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만일 문재인이 제정신을 차렸다면 정말 이해찬처럼 무슨 수재위원금 내려갔을 때 봉투를 찾지도 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내려오지 않으려면은 문재인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윤미향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윤미향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윤미향을 재판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머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윤미향을 할머님들의 등을 치고 위안부의 그 아픔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던 윤미향의 단죄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레토릭, 말솜씨, 그 다음에 이미지 정치, 쇼 정치인 겁니까? 김민석 씨처럼, 한소희 씨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 희생된 할머님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인생을 희생한 할머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할머님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할머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국가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그거를 마련해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끝까지 할머님들을 이용해 먹고 등을 쳐 먹고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윤미향과 문재인은 쌍둥이였던 겁니다. 왜 윤미향을 그렇게 싸고 돌았고 기름의 날에도 윤미향을 거기에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위안부들의 원수나 마찬가지 위안부에 말하자면 등을 쳐먹고 등골을 빼먹은 윤미향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윤미향에게 큰 빚을 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점에서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을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점에서 윤미향과 똑같은 말하자면 좌파 정권의 아이콘,
좌파 정권의 아바타인 겁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말하자면은 삶,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윤미향을, 문재인을, 그들의 죄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은요, 라이브 대신에 여러분에게 제가 왜 우리가 대선에서 보수가 꼭 승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코멘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